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구독이 제 채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불특정 다수에게 영상이 노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론자들에게 현혹된 많은 분들을 악의 구렁텅이로부터 구출을 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구독 버튼 누르지 않고 시청하시는 분들께 구독 버튼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일는 준수입니다. 먼저 강남 재건축 최대어 신반포 3차 경남 재건축 사업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 드리고 가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대기하고 있는 수많은 재건축 사업 중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는 레미안 원베일리로 올해 3월 일반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분양가는 자그마치 평당 5,668만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지금까지 서울에서 진행되었던 일반 분양 가격 중 최고점을 찍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웃지 못할 히스토리가 숨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건설업계를 때려잡겠다며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번 분양가는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가 산정한 분양가인 4,891만원보다 16%나 높은 것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제도라는 것이 시행되기 전에는 일반 분양을 하기 위해서라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를 정해왔고 사업성을 높여야 하는 수많은 재건축 단지에서는 허그가 정한 분양가를 수용하기를 거부하면서 그동안 조합과 허그 사이에는 마찰이 많이 생겨왔습니다. 그래서 레미안 원베일리 조합원들은 이 가격은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을 해서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면서 시간은 점차 흐르게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도입은 2020년 7월 29일이었죠. 결국 레미안 원베일리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게 됩니다. 분상제에 적용받게 된다면 조합원들이 사업성이 낮다고 판단한 허그의 분양가보다 또 낮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코로나 재난지원금으로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 집행을 위해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서 공시가 현실화를 하게 되었고 레미안 원베일리는 높은 토지 감정가를 받게 되면서 역대 최고의 일반 분양가를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평당 5,668만원은 상당히 높은 금액처럼 보이는데 만약 일반 분양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이라면 주변 시세의 반값일 정도로 로또 분양이 된 겁니다. 땅값이 올라가면 아무 소용없는 분상제, 또 한 번 정부의 좌충수라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2월부터 집값 폭등이라는 썸네일을 보시고 들어왔을 텐데 안타깝게도 광역시 부동산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매수 수요가 식으면 신축 분양으로 다시 뜨겁게 달구게 됩니다. 저는 2020년 한 해는 서울 집값의 안정 추세였다면 2021년에는 그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재건축 대여들이 분양시장에 나타나게 되면서 잠잠해졌던 매수 심리를 다시 한번 끌어올릴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레미안 원베일리에 이어 12,032세대의 강동구 둔촌주공에 재건축 사업으로 탄생하는 올림픽파크 에비뉴4에는 일반 분양만 무려 4,786가구나 됩니다. 둔촌주공 역시 허그와 일반 분양가 갈등이 있었지만 레미안 원베일리의 사례처럼 높은 공시가 상승으로 인해 수혜를 톡톡히 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역촌 1구역 재건축, 가칭, 역촌 1구역, 동부, 센트레빌, 그리고 고덕 강일, 제일풍경채 등 일반 택지지구내 신축 분양. 저는 2021년 서울 집값은 이런 신축들의 등장으로 기존 아파트들도 만만치 않게 상승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현재는 지방광역시 집값과 서울 집값이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얼마 전 부산 폭락이라는 영상에서 제가 부산 수영구 광안 쌍용애가와 서울 마포구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를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영상 링크를 올려두시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사람들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만 가격 분석을 하고 그 지역에서도 세분화해 여기는 오른다 저기는 안 오른다 이렇게만 보시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겁니다. 돈의 흐름은 돌고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봐야지만 여러분들의 지역에 투자금이 유입이 되는지의 여부를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광역시 역시도 규제 지정으로 인해 2주택부터 취득세 중과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더욱 광역시 투자 메리트가 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광역시와 시단위 도시에서 괜찮은 곳이 몇몇 있기도 합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광역시에 들어왔던 투자자들은 올해는 보유 2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수익 실현하는 원년으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도 청약 당첨되기를 기다리며 대기하는 무주택자도 있으신데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고 가점인 69점도 지금 떨어지는 판국입니다. 그러니 제발 청약에 목숨 걸지 마시고 투자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서울에서 내 집만 마련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만약 4, 5억 정도 여유가 되신다면 신축급 25평을 잡으셔야 하고요. 그래도 나는 신축에서 살아봐야겠다고 한다면 김포, 파주, 신도시로 가셔야 하고요. 투자와 실거주 동시에 노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곽으로 가야죠. 그런데 나는 현재 자금이 부족하니 서울에 전세, 월세로 저렴하게 거주를 하면서 지방 투자를 한 뒤 추후에 서울에 입성할 준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올바른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인구가 성장하고 있는 소도시와 광역시 중 공급이 적은 도시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